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연들에 대한 스토리가 전해지는데요. 2017년 펜팔 친구였던 첫사랑과 41년 만에 다시 만난 영국과 프랑스 커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소년 빈센트와 영국 소녀 엠마는 10대 초반인 1976년 영국으로 교환 학생을 갔던 빈센트가 여름방학 여행 도중에 우연히 만나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지만 빈센트가 파리로 돌아오면서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펜팔로 우정을 이어갔고 빈센트가 몇 차례 방학 기간에는 여동생과 함께 영국을 찾아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성인이 되어 둘은 각각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서로를 잊고 살았었는데 2013년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던 빈센트는 첫사랑의 감정을 잊지 않고 있던 엠마를 떠올려 옛날에 살았던 그녀의 부모 집에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엠마도 이혼해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옛 감정이 피어나며 사랑을 느꼈고 파리로 이사까지 한 엠마는 빈센트와 2년 후 사랑과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 50대에 다시 만난 인연인 만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애정을 드러냈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연이란 해외 토픽으로 나올 만큼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4월 개봉한 한국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뚜렷한 꿈도 목표도 없이 지루한 삼수 생활을 이어가던 영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어릴 적 친구를 떠올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의 꿈은 찾지 못한 채 엄마와 함께 오래된 책방을 운영하는 소희는 언니 소연에게 도착한 영호의 편지를 받게 되자 아픈 언니를 대신해 답장을 보내고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편지는 무채색이던 두 사람의 일상을 설렘과 기다림으로 물들이기 시작하고 영호는 그해 12월 31일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소희는 망설이다가 그날에 비가 오면 만나자는 가능성 낮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 영화의 제목과 같은 그룹 부활의 노래로 보컬 이승철의 후렴구가 유명한 노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는 너를 그리워네 비의 낭만보다는 비의 따스함보다 그날의 애절한 너를 잊지 못함이기에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하네
항상 나를 슬프겠지. 나의 사랑스럽던 너의 눈가의 비들, 그날의 애절한 너를 참아볼 수 없었던 거야. 무척이나 울었네. 비에 비 맞으며 눈에 비 맞으며 빛 속에 너를 희미하게 그리며 우리의 마지막 말은 너의 마지막 말은 기억하네. 무척이나 울었네. 비에 비 맞으며 눈에 비 맞으며 빛 속에 너를 희미하게 그리며 우리의 마지막 말은 너의 마지막 말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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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새해를 하루 남긴 12월 31일 우산을 들고 공원을 걷고 있는 영우가 벤치에 앉아 비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는 수제 우산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영우의 8년 전 봄으로 돌아갑니다. 대입에 실패해서 삼수 중인 영우가 입시학원에서 소수만 성공하는 현실에 다수의 실패자들이 입시를 때려치우고 학원을 나간다면
100만 원의 상금을 주겠다는 강사의 잔소리를 듣고 생각에 잠깁니다.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속에 같은 학원에 다니는 수진이 함께 삼수하는 운명적인 만남이라며 영호에게 살갑게 다가오지만 대면대면합니다. 영호의 아버지는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데 영호의 형은 자기가 부양할 테니 아버지에게 공방을 그만두라고 하며 영호에겐 삼수하려면 네가 벌어서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해댑니다. 가뜩이나 공부도 안 되고 형의 잔소리에 생각에 잠기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의 날을 회상합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 손에 상처를 입고 수도가에서 씻고 있는데 공소연이란 이름이 적힌 체육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수건을 내밀며 다가와서 친절을 베풉니다. 뭔가 야릇한 감정을 느낀 영호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 자리에서 공소연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6세 소녀 가수인 송유진이 부릅니다. 반했어. 움직이는 사람들 그 속에 우두커니 서있는 놀라운 나의 이상형 여기 있나요. 시간이 멈춘 듯해 정말 난 이런 느낌 처음이야. 자석처럼 또 이끌리네. 눈을 감고 세 줄 세면 내 앞에 와줘 왔어요. 누군가가 체각이 좋네. 너는 왜 도대체 왜 오늘 왜 이렇게 멋진가요. 한 걸음 또 다가와 내 이름을 딱 불러주네요. 이제 난 어떡하나요. 네 가슴에 기대어 들려요. 심장 소리가 내게 반했어. 나 왜 이러니. 반했어. 내일 오지 마요. 오늘만 무한 루프 하고파. 마법처럼 다 이뤄져라. 눈을 감고 세 줄 세면 내 앞에 와줘 왔어요. 누군가가 체각이 좋네. 너는 왜 도대체 왜 오늘 왜 이렇게 멋진가요. 한 걸음 또 다가와 내 이름을 딱 불러주네요. 이제 난 어떡하나요. 네 가슴에 기대어 들려요. 심장 소리가 내게 반했어. 환한 미소로 이쁘게 웃어주던 널 시간 낮에 밝아지 마요. 너는 대체 어느 별에서 왔나요. 멋있게 또 다가와 내 손목을 딱 잡아주네요. 이제 난 어떡하나요. 네 가슴에 기대어 들려요. 심장 소리가 내게 반했어. 나 왜 이러니. 반했어. 한편 부산의 글벗 책방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엄마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소희는 혼자 살고 있는 엄마와 티격태격합니다. 언니가 몸이 아파 휴학 중인 대학에 들러 우편물을 챙겨서 저녁에 언니 소연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이때 영호가 보내온 편지를 뜯어 읽어줍니다.
어렵게 소연이 다니는 대학을 알아낸 영호가 붙인 편지였는데 언니 소연은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는 상태로 자음과 모음을 가리킬 때마다 손가락으로 종을 쳐서 대화를 하는데 영호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소희는 그런 언니를 대신해 언니가 쓰는 편지인 것처럼 편지를 써주며 영호에게 인사를 하고 질문하지 않기, 만나자고 하지 않기, 3가지 규칙만 지키자며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답장을 받은 영호는 왠지 모를 웃음과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가죽으로 직접 만든 강아지를 해피라는 이름을 붙여 보내자 소희는 햇볕에 비추어 봐야 하는 거꾸로 쓴 편지를 보내며 하늘을 봐야 하는 마술을 부릅니다. 그때 옥상에 있던 영호에게 또 수진이 다가와 우주의 기적으로 너와 내가 같이 하늘을 보고 있다며 그린라이트를 날립니다. 가수 정승환이 부릅니다. 친구, 그 오랜 시간. 잠 못 드는 밤 불편하게 할까봐 어지러운 마음 너에게 들킬까봐 언제부턴가 나 제대로 널 못 보겠어 네가 변하지 않아 너만 보면 내 맘이 내 맘대로 잘 안 돼 친구로 잘 지냈는데 요즘 내가 너를 피한 건 눈을 마주 보지 못한 건 나 어쩌면 아니 사실 난 말야 널 좋아하나 봐 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면 더 어색해질까 장난 섞인 너의 메시지에 나 다음 말 고르는 게 쉽지 않아 쓰고 지운 말 널 좋아했나 봐 즐거웠던 날 그건 너와 있어서 좋아했던 곳 거기 네가 있어서 전부 너였더라 잘 몰랐어 그런 의미인지 모든 날에 너를 지우면 기억조차 없는 하루인데 나 어느새 아니 처음부터 말야 널 좋아했나봐 나 어떻게 할까 모른 척하기에 너무 늦었을까 못 들은 척해도 난 괜찮아 그냥 웃어 넘겨도 돼 근데 이젠 말하고 싶어 잠깐이라도 지금 널 만나러 갈게 어쩌면 다 망쳐버릴지도 몰라 지금 아니면 다시는 없을 것 같아 딱 한 번 용기 내서 말할게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다고 널 사랑한다고 매일 밤 수없이 삼켜버린 용기 낼 수가 없었던 진짜
어느 날 명문대를 졸업해서 회사에 다니는 영호의 형이 아버지를 찾아와 주식 투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하자 영호는 가족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똑똑한 형에게 세상을 만만하게 본다며 말싸움을 합니다. 그날 저녁 학원 친구 수진이 오빠가 자살한 일과 불행한 가족사를 말하면서 둘은 난생 처음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고 부산의 글버책방의 소희는 LP판을 틀고 음악에 잠기며 일을 하는데 바다와 비를 언급하며 긴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옥상에서 하늘에 편지를 비추며 읽던 영호에게 또 수진이 다가와 학원을 땡땡이 치고 20대의 첫 바다를 보러 가자며 잡아끌어 인천의 바다를 보러 갑니다. 영호는 가죽으로 만든 배와 소라 껍데기들을 소포로 소희의 책방으로 보내고 바다 선물 잘 받았다며 오늘 밤은 비가 주룩주룩 또닥또닥 종일토록 왔으면 좋겠다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병상 위에 누워 소희에게 의사를 전달하던 소연이 영호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희는 서울행 기차에 올라 영호 아버지의 가죽 공방을 찾아와 구경을 하며 영호의 작업대를 보고 반가워하는데 영호를 만나기 위해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시각 영호는 형편없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바라보고 문득 부산으로 달려가 글벗 책방을 찾아가서 도로 건너편에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두 사람은 밤기차를 타고 돌아가며 어두운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가수 윤미래의 노래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As time goes by, I still love you. 마지못해 살아가겠지 너 없이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 밤새 조금씩 또 무뎌져 버린 기억 속에서 애써 너의 얼굴을 꺼내야 보겠지.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우리 아픔을 주는지 힘든 하루 속에도 늘 네 생각뿐인 나 눈물마저도 말라가는데 As time goes by 난 그게 두려운 걸 네 안에서 나의 모든 게 어떤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봐 정말 겁이 나는 걸. 이별이란 서로에게서 지워지는 거라지만 많은 사람 속에도 늘 네 걱정뿐인 나 시간마저도 붙잡고 싶은데 As time goes by 난 그게 두려운 걸 네 안에서 나의 모든 게 어떤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여기 있어줄게. 셀 수 없는 밤이 지나도 사랑했던 그대로. 혹시라도 넌 돌아오게 되면 단 한 번의 나를 찾을 수 있게. As time goes by. 영화는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와 영호가 운영하는 또닥또닥 수제 우산 공방에 학원 친구였던 수진이 잡지에 나온 영호의 기사를 보고 찾아옵니다. 수진은 여행 작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커피를 마시며 삼수 시절 얘기를 나누고 가끔 내 생각은 했냐는 말을 남긴 후 수진이 떠납니다. 다시 과거의 그때 가을로 돌아갑니다. 부산의 글버 책방의 소희는 아빠가 늦게 출생신고하는 바람에 12월 31일이 생일이어서 억울하다고 하고 언니 소연이 오늘 웃었다는 말에 엄마는 담당 의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준비하라고 했다고 하자 소희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병원에서 소희가 햇볕을 바라보는 언니 소연의 옆모습을 사진을 찍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눈이라며 편지를 보내자 반가운 마음의 영호는 지키자던 규칙을 깨고 올 12월 31일에 초등학교 자리였던 공원에서 만나자는 답장을 보냅니다. 소희는 사연은 묻지 말고 12월 31일에 비가 오면 만나자는 답장을 보냅니다. 얼마 후 결국 언니 소연은 영호가 만들어준 가죽 배를 손에 꼭 쥔 채로 숨을 거둡니다. 엄마도 글버 책방을 정리하고 여행을 떠나자 혼자 남은 소희는 사실 언니는 세상을 떠났으며 그동안 동생인 내가 편지를 써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려다가 붙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영호는 입시자원을 때려치우고 상금 100만 원을 제1호로 받고 일본으로 기술을 배우러 떠납니다. 작별을 하는 영호에게 수진이 나와 소연이 다른 게 뭐냐고 묻자 너는 눈부신 별 같고 소연은 위안을 주는 비 같다고 말합니다. 가수 이문세가 부릅니다. 깊은 밤을 알아서.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런 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힘을 주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8년이 지난 2011년 영호의 아버지는 형의 주식 투자금 때문에 작은 가게로 공방을 옮겼고 영호의 우산 공방을 찾아온 수진에게 밤하늘의 별들과 오로라가 그려진 우산을 선물하자 수진이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연의 소식이 궁금한 영호는 소연이 다녔던 학교를 찾아가는데 이미 2003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모르던 영호는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학교 자리였던 공원에 우산을 들고 8년 동안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소희의 생일이기도 한 12월 31일 날씨는 화창하고 언니의 납골묘지를 찾은 소희는 언니의 유골함 옆에 읽지 않고 넣어두었던 영호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내용은 영호가 비가 오면 만나자는 게 좀 원망스러웠지만 난 내가 좋으니까 가능성이 없어도 비가 오는 날 널 꼭 기다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소희는 생각에 잠겨 오늘의 날씨를 검색합니다. 영호는 소연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늘 마지막으로 어릴 적 운동의 날에 소연이 주었던 손수건과 우산을 들고 공원에 찾아옵니다. 마지막 편지도 썼는데 알 수 없는 기다림으로 보냈던 20대 시절이 마치 잃어버리고 녹슬고 찢어지고 버려지는 우산과 같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시절이며 정말 고맙고 보고 싶은 나의 친구 안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우림 김유나가 부릅니다. 애인 발견. 바보 같다 생각했어 너를 한번 봤을 땐 멍청한 눈 헝클어진 머리 마른 몸 착하다고 생각했어 너를 두 번 봤을
거야. 지금 이대로 좋은 사람 그대로. 나는 너무 약해. 내가 날 지켜줘야 해. 지금 이대로 좋은 사람 그대로. 공원 벤치에 손수건과 마지막 편지, 그리고 우산을 받쳐두고 돌아가는 영호는 핸드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자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고 더욱 거세지는 빗줄기 속을 달려가는데, 그저 작은 기다림의 이야기인 종종 우리를 스쳤던 희망, 사랑, 그리고 낡고 오래된 것들, 그렇게 떠나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공원의 벤치에 받쳐져 있는 우산을 쓰고 손수건과 편지를 다시 집은 영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어린 시절 운동회에서 만난 소연의 웃는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 시각 소희는 부산과 서울로 갈라지는 도로에서 차창에 한두 방울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다시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영호가 앉아있는 공원의 벤치 앞으로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멈춰서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오르며 영화의 반전이 밝혀지는데, 운동의 날 아침 빨아놓은 체육복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던 소연의 체육복을 소희가 입고 학교 운동장으로 달려나가는 장면이 흐릅니다. 영호가 이름표만을 보고 소연으로 알고 있었던 친구는 동생 공소희였었고 손수건도 소희가 건넸던 것입니다. 지금 청춘을 지나고 있거나 청춘을 겪어본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우연히 전달된 편지 한 통으로 서로의 삶에 위로가 되어준 영호와 소희가 비오는 12월 31일에 만나자는 가능성 낮은 약속을 하면서 써내려가는 아날로그 감성의 영화입니다. 빛나는 아름다움과 불안이 공존하는 청춘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싶었다는 조진모 감독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영호의 오랜 기다림을 통해 그 찬란한 시간들을 비춥니다. 꿈도 목표도 없는 삼수생 영호와 새로울 것 없는 현실에 순응하는 소희는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청춘들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에 불안하고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생기를 잃어가던 두 사람, 편지를 주고받으며 변화되고 희미했던 하루하루는 어느덧 편지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함께 위안과 용기를 주고받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흔들리지만 기다림의 순간을 통해 청춘의 한 페이지를 완성해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청춘을 지나온 그리고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였는데요. 영화는 스마트폰도 SNS도 없던 그때 그 시절의 정치를 담아내며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두 사람을 잇는 매개체이자 중요한 소재인 편지는 짧은 텍스트로 빠르게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관객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한 손편지의 감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호는 잊고 지냈었던 어린 시절의 첫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답장을 받는 순간까지 설렘과 행복함으로 일상을 채워나갑니다. 받는 사람을 상상하며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는 편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단절된 세상에서
진정한 소통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불국과 1집 앨범에 발표된 보컬 전인권과 기타리스트 최성원이 유일하게 듀엣으로 부른 곡으로 사랑일 뿐이야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어머닌 아마도 제게 하나뿐인 화가처럼 온 세상 그대 손으로 아름답게 물들여요. 어머닌 아마도 제게 하나뿐인 시인처럼 내 마음 그대 손께 포근하게 감싸요. 사랑일 뿐이야. 온 세상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 온 세상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 사랑일 그대는 아마도 제게 하나뿐인 등불처럼 밤길을 그대 빛으로 환하게 밝혀줘요. 그대는 아마도 제게 하나뿐인 친구처럼 내 슬픈 그대 노래로 다정하게 달래줘요.